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토트넘 허스퍼와 첼시의 경기를 앞두고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은 영국 취재진에게 손흥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콘테 감독의 첼시전 사전 회견 전체 내용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런던 스탠포드 브리지 첼시의 홈 경기장에서 런던 더비가 펼쳐집니다. 콘테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쯤에 공개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최신 소식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2-2023 시즌에 토트넘이 입게 될 총 3가지 유니폼의 디자인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 서드 유니폼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원정 유니폼이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유니폼, 하얀색 기본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원정 유니폼이 사실 유니폼 전문 사이트에서 꼽은 팬투표 최악의 디자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실망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 서드 유니폼은 꽤 시원스럽고 깔끔하게 잘 나왔다. 밖에서도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손케 쿨트리오가 지금 토트넘의 3톱이잖아요. 케인이 퍼스트 유니폼, 손흥민 선수가 세컨드 유니폼, 쿠루세스키가 서드 유니폼을 입은 모습 토트넘 허스퍼 공식 계정에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피파 23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를 뛰어넘은 오버롤 능력치를 좀 보인 것으로 90포인트에 가까운 정말 최고의 선수로서 평가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소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그리고 쿠루세스키에다가 영입한 이반 페리시치가 게임상에서 서드 유니폼을 입은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레전드인 저메인 디포가 토트넘 구단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인데요. 클럽 앰버서더직을 맡으면서 홍보대사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트넘 아카데미의 코칭 스태프로도 합류해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토트넘 출신으로서 최근에 각종 영국의 방송에 출연해서 토트넘 경기를 분석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디테일하게 분석해왔던 레전드이기도 한데요. 이제 토트넘에 돌아와서 토트넘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훈련 영상도 조금은 공개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훈련을 정말 좋은 분위기,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콘테 감독이 손으로 장난을 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 얘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서 뭔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콘테 감독이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좀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할 정도로 둘의 사이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담감이나 긴장감 없이 첼시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팀 상황이죠. 선수단에 부상자가 있는지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는지 질문이 나왔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 여름에 영입한 프랑스 대표 출신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에게 작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첼시와의 경기는 뛰지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3라운드인 울버햄프턴전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작은 부상일 뿐이다라고 했고요. 현재 부상 중인 올리버 스킵 선수는 2주 정도 후에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두 선수 말고 나머지 선수들은 부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첼시전 출전 걱정할 일은 없다는 사실이고요. 랑글레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근육에 조금은 피로가 있다. 많은 경기를 최근에 뛰진 못했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었고 또 오랫동안 또 경기를 못 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주의하는 정도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뛰었다가 큰 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뿐이다. 그래서 팀 훈련도 전체를 소화하지 않고 따로 회복 훈련을 실시했다. 완벽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팀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말에는 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난 1월 달에 콘테 감독이 투헬 감독의 첼시를 12일 사이에 3번이나 만나서 모두 패배했고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 전력 차이가 좁혀졌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먼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는 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팀 전력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건 여러분의 일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내가 나서서 우리 팀이 좀 나아졌고 차이가 좁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답변을 보자면 좁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면 팀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는 제가 부임하고 겨우 2달 만에 3경기를 첼시와 치렀죠. 이제 7개월에 프리시즌 한 달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팀으로 플레이하는 면에 있어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적 시장은 우리뿐 아니라 첼시도 보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뿐이 아니라 4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양적으로 좋은 스쿼드를 갖추고 퀄리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첼시는 잉글랜드와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죠. 지난 시즌에도 클럽 월드컵도 우승했고요. 저도 첼시에서 일해봤습니다. 첼시는 매 시즌 투자하는 팀입니다. 지금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첼시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첼시는 투자하고 있고 강한 팀으로서 군림하고 있고 최근에 성과를 낸 팀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우리도 선수 영입을 했지만 첼시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선수 영입을 했다라는 것, 또 훈련을 했다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발전을 했지만 단지 첼시와의 한 경기를 위한 부분보다는 4개 대회를 치르기 위한 뭐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즌에 첼시 상대로 고전했던 것은 내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로셀소 선수의 비아레알 이적이 임박했고 은돈벨레 선수는 나폴리와 협상 중이고 레길론 윙크스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하나하나 정리할 선수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다 떠날 경우 추가 영입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일단 그 즉답보다는 나가는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좋은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은돈벨레, 로셀소는 지난 1월에 임대를 떠났었죠. 은돈벨레는 리옹으로, 로셀소는 비아레알로 갔다 왔어요. 매 시즌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월드컵이 열리고 많은 선수들이 꾸준히 뛰기를 원합니다. 경기 출전 시간을 더 원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선수들이 더 꾸준히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안 좋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쿼드 플레이어로 남겨두면서 끌어올릴 시간을 줄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당장 많이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좋게 포장해서 조금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최근에 갖고 있는 인터뷰 대부분에서 얘기하듯이 양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스쿼드가 발전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게 필요했어요. 우리는 지난 시즌에 딱 13명의 선수로만 경기를 마쳤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4개의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영입을 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올 여름 이적 시장을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이 저는 이상해 보입니다. 토트넘답지 않게 더블 스쿼드 구축했다, 빨리 영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술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었느냐라는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대답이 이어집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같이 했던 선수들과 치른 첫 경기 보셨겠지만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안정적인 양을 갖췄죠. 퀄리티도 발전했어요. 3일마다 경기에도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로테이션을 하면서도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면 성공할 기회가 더 커집니다. 토트넘은 이게 필요했고 이게 보통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추지 못했다면 바보가 됐을 겁니다. 토트넘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우리가 처했던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면이 아주 많아요. 우리는 오래전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7개월 동안 함께 일했고 몇몇 선수를 영입했죠.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훈련하고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것뿐입니다. 선수들은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앞선 질문에 이어서 일단 스쿼드를 늘리는 것이 필요했고 토트넘이 이걸 이해했어야 하는데 마침내 이해한 것 같다. 토트넘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게 불과 작년 11월의 일이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바뀐 것이고 또 오랫동안 같은 문제가 이어져 왔던 것이 토트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날씨, 폭염이 지금 들이닥쳤는데요. 지금 40도에 이르는 날씨가 이제 변수가 되고 있어서 이번 2라운드 경기에서는 드링크 타임, 쿨링 브레이크 같은 것이 전반, 중반, 후반, 중반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가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덥긴 한데 우리 팀도 덥다면 상대 팀도 더우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날씨는 경기장과 같다. 같은 환경에서 경기하니까 더 잘하는 팀이 이길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날씨 속에서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런던에선 물론 낯선 온도긴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폭염을 경험해봤고 내 고향인 레체에서도 45도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다. 양팀 모두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팀들이고 이길 원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경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날씨가 명승부를 망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쿼드의 양적인 부분을 늘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또 부연해서 나왔는데요. 모든 포지션에 2명의 선수를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갖춰진 거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었어요. 콘테 감독은 선수 영입을 추진한 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클럽을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4개 대회를 치러야 하는 클럽을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 20명의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역할에 2명씩이요. 저는 이게 최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특히 올 시즌은 도중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다르죠. 부상 선수가 발생한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필요한 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20명의 선수를 갖춰서 만족합니다. 필드 플레이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골키퍼를 빼고 10명의 포지션 필드 플레이어가 20명 자리마다 2명씩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토트넘은 구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포진도를 보면은요. 케인, 히샬리송, 손흥민, 힐, 쿠루세스키, 모우라 각각 공격 라인에 2명씩, 윙백은 오히려 1명이 더 있죠. 오른쪽에 로얄 자리에 도어티와 스펜스까지 있고요. 다만 수비 라인에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의 백업 자원으로 랑글레와 산체스밖에 없는 부분, 아마 센터백 영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로든이 이미 떠났고 탕강가도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협상 중인 가운데 어떤 센터백이 하나가 추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힐 선수를 이 백업 공격수로 넣은 이유가 바로 다음 질문 때문인데요. 이 다음 질문이 손흥민, 케인, 쿠루세스키 뒤에 히샬리송과 루카스 모우라밖에 없는데 세 번째 공격수가 필요한 것이냐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 차니올로 영입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온 질문 같은데요.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스쿼드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보다 스쿼드가 발전했어요. 히샬리송이 공격진에 가세했죠. 하지만 우리가 베르바인을 잃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즌 힐은 임대를 갔지만 지금 우리 스쿼드에 20명 안에 있습니다. 미드필드는 비수마가 왔죠. 윙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랑글레가 뒤에 있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적절한 특징을 갖춘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퀄리티를 발전시키고 안정성을 줄 수 있으며 좋은 임팩트를 줄 준비가 된 선수라면 영입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힐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 공격 라인의 3명의 백업 중에 1명이 될 것이고 힐이 떠난다면 가세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히샬리송이 온 것도 베르바인이 나간 자리에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선수가 왔으니까 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윙크스가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쿼드 안에 있는 선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랑글레가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수비수 1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쿼드에 만족한다는 것이 콘테 감독의 이제 반응이었고 랑글레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스의 자리, 다이어의 자리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업 자원의 숫자는 채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개 대회에 경쟁하기 위한 충분한 스쿼드를 갖췄는지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의 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스쿼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스쿼드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8개월이 지났고 우리는 함께 선수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을 잘 해왔어요. 1월 달에 우리는 데키, 데얀 클루세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영입했죠. 이제 지난 이적 시장에 선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고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일할 겁니다. 모든 게 빠르게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많은 돈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적절하게 해야죠. 저는 이해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단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또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클럽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보강을 할 것이다.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빠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안 된다면 겨울 이적 시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내년 여름도 있다. 뭐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영입으로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클럽의 발전이 빨리 이뤄져 놀랐나요? 부임하고 첫 시즌 중도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뤘고 이걸 통해서 또 여름 이적 시장에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된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죠. 토트넘에 와서 사실 많은 감독들이 그런 선수 영입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콘테 감독도 좋은 놀라움이라고 얘기하면서 빠르게 이런 일을 해낸 것에 놀랐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더 어려운 단계다.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 팀으로 올라가는 단계인데요. 빨리 좋은 발전을 이뤘지만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여기에 만족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선 이미 잘하고 있는 팀, 또 노력하고 있는 팀, 보강하고 있는 팀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 일하면서 선수들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안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어떤 실수냐? 선수 영입에 있어서 실수를 해서 안 된다. 아무나 막 영입해서 안 된다. 신중하게 영입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수를 잘못 영입할 경우 처리하기도 어렵고 대체하기도 어렵고 시즌 내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영입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기자가 1992년에 태어났다고 밝히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토트넘이 첼시 원정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이겨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꿀 거냐고 묻자 콘테 감독이 웃었습니다. 훨씬 한참 어린 기자에 대해서 1992년이라면 역시 30년이라는 시간인데 진실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지나간 스토리일 뿐이다. 그것은 스토리다. 현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토트넘에 왔을 때 클럽을 위해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유로 다른 팀들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첼시전이 어렵다는 건 알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분명 일요일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선수들 모두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발전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우리는 경기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운이 좋아서 이길 수도 있고 운이 따르지 않아서 질 수도 있는 게 축구 경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경기 후에 경기력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첼시와의 역사, 첼시 원정에서 고전했던 역사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선수들도 나가서 빨리 하고 싶은 의지가 가득하다. 그 얘기는 첼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이 안 따라서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 평가를 결과로 받는 게 아니라 첼시와의 경기 내용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네. 주도적으로 경기를 했네. 첼시를 위협했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끝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지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득점 없이 4골을 넣었는데 이제 토트넘 두 선수에 대한 의존증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팀이 어떤 선수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의미지만 콘테 감독은 손케 듀오를 신경 쓴 것 같아요. 손케 듀오 골 못 넣은 것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팀의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치명적인 존재, 바이탈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시즌 소니가 23골을 넣었고 리그 득점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해리 케인도 17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중요한 선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선수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 다른 해결책을 통해 공격한 방식이 있었어요. 팀은 야망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득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수비적으로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공격과 수비의 좋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공격수들, 쿠루셉스키라든지 윙백 선수들에 대한 찬사들 이런 것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손케 듀오 골 못 넣었다. 이게 잘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면 손케 듀오 막상 이 선수들에겐 조금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여전히 손케 듀오가 우리 팀의 공격의 핵이다. 다른 골이 나온 거 좋지만 그것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 손케 듀오는 영향력이 여전히 클 것이다라고 또 인정해주고 지지해줬고요. 또 공격 좋았지만 수비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3백 라인에 대한 평가도 이제 좋게 내린 것입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고르게 튕겼던 콘테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였는데요. 유럽의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 첼시와 토트넘의 평균 배당률에 추이 변화가 있는데 첼시 승리가 평균 2.27배, 토트넘 승리가 평균 3.22배입니다. 토트넘의 승리가 무승부인 3.41배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첼시의 홈 승리가 2배에서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전망들이, 배팅들이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토트넘 1992년 이후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 후 모든 이야기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